그게 신주인수권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떠나려면 떠나, 팔고 떠나, 이런 흐름이 오늘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당연히 오히려 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서구예요. 참 수익 내기 어렵죠. 바람잘 없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증시는요, 순환매를 이루면서 지금은 가는 장이라는 것을 기본 바탕에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들어서 특히나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내 종목,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 지금 잠시 쉬더라도 내 차례는 다음 차례가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시고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용기를 드리면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잘 상승하던, 그리고 저번에 추천해 주셨던 부산중공업이 하락을 했어요. 예. 하락의 이유가 뭘까요? 가슴 아픈 음봉이고 하락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잘 갔죠. 시장이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올라갔었는데 오늘 좀 하락했어요. 그런데 악재가 있었느냐? 악재 없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특별한 악재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그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구조적인 문제. 오늘 기관에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증권사죠. 금융투자라고 일컫는 증권사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과 연기금은 계속 오늘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기관에서 이렇게 매도, 특히 이 금융투자에서 매도 나온 것은 롱숏 전략에 의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그런 구조적이고 수급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라고 보면 돼요. 롱숏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듣는데 이거 알려주세요. 처음 듣나요? 네. 경제방송이나 신문 보면 가끔가다 이런 얘기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롱숏 전략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롱은 산다라는 걸 의미해요. 투자에서 숏 친다라고 해요. 이거는 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롱숏, 사고 판다. 먼저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뭘 살까? 내일부터 올라갈 주식을 산다. 그리고 내일부터 안 좋은 주식을 판다. 이 개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얘가 싸고 얘는 비싸. 그러면은 싼 거를 사고 비싼 거를 팔아. 돈은 그대로죠? 돈은 그대로인데 그대로 해서 옮겨 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롱숏 전략이라고 해요. 가령 이런 거 있죠. 예전에 혹시 비트코인 우리나라 코리안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동남아보다 30% 비쌌던 거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나라가 붐이 일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만 30% 정도 더 비쌌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밖에 못 샀잖아. 그럼 우리나라 거밖에 못 산다고. 그런데 해외망도 가진 금융회사라든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이 있죠.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우리나라 거 30% 비싼데 이걸 왜 사? 그럼 팔고 그 돈 그대로 뭐 필리핀 가가지고 사면은 30% 싸게 사는 거예요. 계좌를 두 개 터서. 그래서 싼 거를 사고 비싼 거를 판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 비슷한 기업 구조를 가진 국가가 어디 있죠? 뭐 비슷한 구조를 가진 비슷한 규모, 대만을 생각하면은 IT 강국이고요. 화학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이런 기간 산업들이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만 막 올라가. 그럼 비싸지면은 대만을 팔고 우리나라를 사가지고 차라리 싼 우리나라를 사자. 이런 개념의 자금 흐름이 외국인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즉, 싼 거 사고 비싼 거 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갈 거 사고 떨어질 거 판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리고 업종 간에도 있어요. 업종 간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최근에 얘기했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가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아. 자동차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돈은 지금 만약에 1억이 있어. 1억이 있다면 그러면 내일부터 올라갈 IT 사기 위해서 자동차 팔고 IT로 가자. 롱숏이에요. 이해되세요? 업종 간.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에 있을 수 있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어요. 그런데 막 기아차만 올라갔어. 현대차가 그동안 못 올라갔어.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까 기아차가 비싼 것 같아. 기아차 팔고 그 돈으로 현대차를 더 사는 거죠. 싸게. 이것을 롱숏 전략이라고 해요. 전반적인 설명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것을 두산중공업에서 나타난 현상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면 돼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10월 중순에 유상증자를 단행했어요. 당연히 권리락이 됐겠죠. 그때의 보고서예요. 유상증자 정정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정정시켰고 날짜도 달라졌기 때문에 정정신고를 낸 거예요. 한번 보죠. 예정 발행가가 9,640원이에요. 보이시죠? 9,640원. 그래서 10월 16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9,640원에 언제? 12월 24일 날 상장시켜요. 그런데 12월 3일 날 돈을 9,640원만 내면은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당 한 주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15,000원이면 훨씬 더 싸게 사는 거죠. 그 당시에 15,000원이라면 오늘 15,000원 살짝 못 미쳐서 끝났는데, 그런데 한 주당 0.383구니까 4라고 하고요.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384주를 주는 거예요. 383주죠. 정확하게 따져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권리락이 나타난 이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롱숏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 권리,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요.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돈이 없어서 나는 유상증자를 못 받아. 권리만 가지고 있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내가 못 집어넣으니까 나는 주식을 못 얻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권리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부터 5일간 펼쳐져요. 그 부분을 또 화면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여기 검색창에 어느 증권사나 똑같아요. 검색창에 신주인수권이라는 걸 치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런데 거기에 두산중공업하고 딱 치면은 두산중공업 40R이라고 하는 이것이 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상장된 신주인수권이에요. 언제? 나중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얼마에? 9,640원에. 그런데 지금 4,650원이네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현재 두산중공업은 얼마예요? 14,900원이에요. 15,000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신주인수권 4,650원 더하기 신주 발행가 9,640원 더하면은 얼마예요? 14,290원. 와, 바로 나오네. 예. 14,290원이에요. 그런데 14,900원이죠. 그러면 그 차익이 얼마가 돼요? 610원이요. 예, 610원이죠. 싼 거 사고 비싼 거 판다라는 롱숏 전략이 바로 이거죠. 화면을 보면은 두산중공업 외국인이 오늘 샀어요. 오늘도 샀어요. 연기금도 조금이나마 샀어요. 그런데 금융투자가 갑자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5만 주, 특히 오늘 65만 주 갑자기 매도했어요. 이거 왜 매도했을까?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경험상 신주인수권은 얼만큼 누가 사갔는지 발표가 안 나와요. 이만큼 신주인수권을 샀을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가지고 갈 거니까 길게 연말까지, 내년까지. 지금 이거를 팔아서 이걸 샀으니까 최소한 650원을 싸게 산 거네.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죠? 한 4%, 3%밖에 안 돼요. 차이가 안 커요. 그래서 이런 전략, 싼 거를 사기 위해서 비싼 거를 판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고, 이런 걸 팔고 저거를 사다 보니까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겠죠. 그 물량을 고스란히 누가 받았어? 외국인과 연기금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수급에서도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출렁임이 있었지, 이것을 뭐 여기서 꺾어지는 어떤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신주 인수권은 오늘 시장에 나와서 다 팔린 거예요? 아니야. 다 세금 거래가 된다니까. 오늘 산 사람이 내일 팔 수도 있잖아. 그러면 오늘 새로운 단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HTS에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말했잖아요. 금융투자에서 오늘 얘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겠죠. 네네. 그러면 잠깐 화면을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매매하나. 지금 저는 한 증권사의 HTS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창 검색에 보면은 신주 인수권, 신주만 쳐도 나오죠? 신주 인수권 현재가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걸 누르면은 신주 인수권 현재, 바로 요게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가 가능해요. 단 언제까지? 닷새간. 이걸 넘기면은 못 팔아요. 유상증자를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향후 한 달 뒤에 나는 주가가 더 높게 형성될 거라고 본다면 차라리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얘를 차라리 더 많이 사서, 지금 4천 몇백 원이니까 한 주씩 사기 위해서 16,000원, 15,000원이 필요한데 얘 세 개를 살 수가 있잖아.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걸 매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HTS건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이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매매도 가능하다는 것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향후 두산중공업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주 좋게 봐요. 단기, 중기 아주 좋게 봐요. 오늘 조정, 저는 나올 때에서 차라리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떠나려면 떠나. 팔고 떠나. 이런 흐름이 오늘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하고 나간 거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 중기 흐름 다 좋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정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지금 최근 공해 때문에 뉴딜, 바로 여기 친환경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누구야? 예, 미국의 지금 대통령 확정자죠. 바이든. 예, 세계적입니다. 지금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또 구조조정까지 했죠. 정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지만, 예, 그런 수혜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당연히 오히려 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상증자가 나올 때쯤이면은 2만 원 이상 있지 않을까,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요. 차트를 보면은요, 두산중공업 전 고점대를 화끈하게 돌파를 했었죠.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권리락이 됐었던 바로 그 가격인데, 권리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유상증자 이 신주 인수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수익이 꽤 됩니다. 이러한 성장성, 수급,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더 긍정적으로 주가는 움직일 거다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길 바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 번 더 들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잊지 않으셨죠? 여기 옆에 010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 문자 회원 가입을 시켜드리면서 오늘도 무료 문자 회원께 아침에 투자 전략, 그리고 점심때쯤 이 종목 관심주입니다 하고 관심주 문자까지 드렸거든요.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